당신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대자연이 설계한 정교한 생물학적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귀한 영혼의 결합이라 칭송해온 사랑의 실체는 사실 종족 보존이라는 냉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연의 기만적인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남성이 정복과 유산을 꿈꾸며 헌신할 때 그 이면에는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려는 여성의 치밀한 본능적 전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낭만적인 환상을 파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는 곧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상대의 부드러운 미소와 눈물 뒤에 숨겨진 권력의 의지를 직시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타인의 각본 위에서 춤추는 광대로 살 뿐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가식의 장막을 걷어내십시오. 당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생물학적 계약을 주권자의 눈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당신은 어떤 감정적 조종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국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자만이 진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부해야 하는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실체가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생물학적 전략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성은 흔히 여성의 순수함이나 다정함에 매료되어 자신의 모든 자원을 기꺼이 바치지만 이는 대자연이 번식을 위해 설치한 환각제에 취한 상태와 같습니다. 쇼펜하워가 간파했듯 개인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에 대한 의지는 남녀를 유인하여 종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랑을 활용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뜨거운 열정은 영혼의 교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산하기 위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본능의 명령일 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녀 관계는 시적인 조화가 아니라 생존을 건 본능적인 협상 테이블입니다. 남성이 자신의 지위와 힘을 증명하려 애쓰는 동안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그 자원이 자신과 자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이러한 선택 과정은 도덕적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효율적인 보존과 연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연의 기만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통찰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매력을 신성한 미덕기 아닌 진화적 장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당신은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제국을 수호하는 냉정한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능의 각본을 읽어내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갈망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막연한 낭만주의 대신 명료한 생물학적 실제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이성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환상과 맹목적인 헌신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당신의 통찰력을 단련하는 실험대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본질 파악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사랑을 가장한 조종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부동심 앞에 무색해질 것입니다. 사랑의 마법 뒤에 숨겨진 자연의 의도를 읽어내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생존은 아름다움의 옷을 입고 당신을 찾아오지만 주권자는 그 옷을 벗겨 실체를 보는 자입니다. 당신의 자아를 타인의 욕망에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본능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행동하듯 당신 역시 타인의 동의 없이 당신의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환상은 일시적이지만 진실을 소유한 자의 권위는 영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명료한 시각으로 관계의 전장을 지배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간파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여성이 휘두르는 간접적 권력의 본질을 냉철하게 해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힘과 제도적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은 그 대신 타인의 심리를 정교하게 조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자적인 무기를 발달시켰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관찰했듯 여성의 매력, 눈물, 부드러움, 그리고 적절한 시기의 침묵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자신의 의도대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수단입니다. 남성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영토를 넓히는 동안 여성은 그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그가 가진 모든 자원을 손쉽게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드러움은 가장 치명적인 구속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노골적인 강압에는 저항하지만 애정과 취약함을 가장한 암시 앞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맙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적 호소를 신성한 미덕으로 숭배하지 않고 그것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본능적인 기동임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통찰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실용적인 목적을 읽어낼 때 비로소 당신은 감정적 인질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제국을 온전히 수호할 수 있게 됩니다. 주권자는 표면적인 부드러움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의 권력 역학을 지배하는 냉정한 관찰자여야 합니다. 간접적 지배의 기술을 꿰뚫어 보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반응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심리적 평곤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막연한 감상주의 대신 명료한 관찰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이성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죄책감과 부당한 책임감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상대의 모든 유혹과 감정적 신호를 당신의 부동심을 단련하는 시험대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체적 통찰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교묘한 조종과 매력에 덧친 감이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위험 앞에 무색해질 것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너머의 단단한 의도를 읽어내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생물학적 목표를 가진 필연적인 라이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두 사람을 하나로 녹여내는 조화로운 결합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쇼펜하워의 시각에서 남녀는 종족 보존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독립적인 존재들입니다. 남성은 정복과 창조를 통해 자신의 흔적을 역사에 남기려는 본능에 이끌리는 반면 여성은 즉각적인 안정과 자원의 확보를 통해 생명을 연속시키려는 본능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는 근본적인 긴장을 낳으며 관계라는 무대 위에서 끊임없는 협상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대립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자연이 설계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남성이 이념이나 야망을 위해 목숨을 거는 동안 여성은 현실적이고 만질 수 있는 실체에 집중하며 제국을 유지할 기반을 다집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관과 완벽하게 일치하기를 기대하며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본능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름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수용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선택을 배신이 아닌 생물학적 필연성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차단하고 주권자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이벌의 존재는 당신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더 명료한 전략을 세우도록 자극하는 동력이 됩니다. 생물학적 긴장의 본질을 통찰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낭만적인 실망감에서 구해내어 인간 관계의 역학을 스스로 통제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허울 좋은 조화 대신 가감없는 대립의 실체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지혜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순진한 기대와 원망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관계의 모든 마찰을 당신의 주체성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현실 파악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감상적인 유혹과 갈등의 소용돌이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통치 원칙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용해 자신의 중심을 더욱 단단히 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타파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여성을 신성시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고양시키는 이상화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성은 흔히 자신의 내면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여성을 순수함, 구원, 그리고 안식의 상징으로 투사합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숭배는 상대의 실체를 가리는 동시에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간파했듯 당신이 사랑에 빠진 대상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당신의 욕망이 빚어낸 허구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만든 그 성스러운 재단 위에 당신의 주권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상화는 조종을 허용하는 가장 취약한 입구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상대를 천사로 믿고 싶어 할 때 상대방은 그 믿음을 지렛대 삼아 당신의 자원과 헌신을 손쉽게 갈취할 수 있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당신과 마찬가지로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한 명의 인간으로 평등하게 내려다보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미소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계산과 생존의 의지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직시할 때 비로소 당신은 투사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됩니다. 주권자는 환상을 탐닉하는 자가 아니라 적나라한 진실 위에서 자신의 왕좌를 굳건히 하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투사의 장막을 걷어내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맹목적인 추종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인식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달콤한 기만 대신 명료한 실체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숭배와 비굴한 헌신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상대의 모든 신비로움을 당신의 통찰력을 단련하는 도구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타자 인식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미화된 허상과 유혹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현실 감각 앞에 무색해질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의 의지를 읽어내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적 희생과 책임감이 사실은 당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교묘한 장치라는 희생의 역설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대개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명예이자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대자연이 종의 보존을 위해 남성에게 부여한 가혹한 노동 계약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고결한 헌신이라 믿고 바치는 그 모든 노력은 실제로는 상대의 생존 전략을 완성해주는 부품으로 전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자원을 어디에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자이며 타인의 안락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성의 희생은 종종 당연한 의무로 치부되며 그 가치가 저평가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바쳐 성을 쌓아 올릴 때 그 안에서 보호받는 이들은 그것을 당신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진정한 남자라는 사회적 프레임에 갇혀 자신의 권위를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존중과 대가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희생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비로소 당신의 제국을 확장하는 진정한 동력이 됩니다. 주권자는 타인의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세상을 빚어내는 창조자여야 합니다. 무분별한 헌신을 거부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노역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자원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강요된 책임감 대신 주체적인 의지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용한 독립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부당한 요구와 도덕적 압박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땀과 피를 제국을 다스리는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원 배분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이기적인 기대와 가스라이팅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단호한 거절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편안함보다 우선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통찰해야 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여성이 지닌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사실은 자신의 생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화된 전략적 화폐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흔히 시각적인 매력에 압도당해 상대방의 내면 또한 외모처럼 고결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냉혹하게 지적했듯 아름다움은 대자연이 남성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번식의 노예로 부리기 위해 고안한 가장 강력한 미끼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미학적인 가치에 도취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주권자의 지위를 잃고 감각의 지배를 받는 포로로 전락하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외양의 화폐와는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한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선택한 필연적인 적응의 결과입니다. 여성이 외모를 가꾸고 매력을 발산하는 행위는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남성이 가진 자원과 보호를 이끌어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생존 투쟁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시각적인 유혹에 눈이 멀어 행위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이 당신의 자원을 교환하기 위한 제안서임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간파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외모를 신성한 축복이 아닌 기능적인 장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당신은 투명한 이성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는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 안의 의지를 꿰뚫어 보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아름다움의 위장수를 해부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시각적 갈망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감각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화려한 외양 대신 적나라한 실체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관찰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성적인 충동과 미화된 환상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상대의 모든 매력을 당신의 자제력을 단련하는 시험대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본질 파악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적인 외양과 교묘한 위장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통찰 앞에 무색해질 것입니다. 외모라는 화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7번째 법칙은 자신의 존재를 함부로 허락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철저히 자신을 감추는 부재의 통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대개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곁을 지키려 애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노출은 당신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상대로 하여금 당신을 통제 가능한 소유물로 여기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주권자는 도처에 존재하는 흔한 공기가 아니라 오직 자격을 갖춘 자만이 숨 쉴 수 있는 희귀한 산소와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과 부재는 그 어떤 열정적인 말보다 강력하게 당신의 위엄을 각인시킵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재는 당신의 권위를 신비화하고 상대의 무의식적인 의존성을 자극하는 가장 정교한 심리적 무기입니다. 당신이 응답을 멈추고 자신의 공간으로 물러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이 제공했던 안락함과 보호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며 당신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타인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가용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신성한 영역으로 수호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존재를 갈구하며 당신의 법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권자는 언제나 곁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원할 때만 나타나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존재감을 부재를 통해 강화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분별한 헌신의 소모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상주 대신
고귀한 은둔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신비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의존성과 가스라이팅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침묵의 시간을 제국을 지키는 견고한 요새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기 가치 보존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유혹과 소모적인 부름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부재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껴서 사용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최종적인 법칙은 대자연이 설계한 생물학적 기망과 본능의 구속을 완전히 넘어서는 주권적 초월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평생을 사랑이라는 환상에 속아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번식의 재단에 바치며 그것이 고귀한 희생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권자는 쇼펜하우어가 경고했듯 우리가 느끼는 열정과 애착이 사실은 종의 보존을 위해 이성을 마비시키는 자연의 장치임을 명확히 인지한 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매력이나 감정적 조종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스스로 입법할 때 당신은 비로소 본능의 노예가 아닌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초월은 당신의 영혼을 생물학적 계약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신성한 독립선언입니다. 당신이 여성의 부드러움이나 아름다움을 신성한 미덕기 아닌 기능적인 수단으로 내려다볼 수 있을 때 당신을 옥죄던 모든 감정적 쇠사슬은 힘을 잃고 부서져 내립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타인의 안락함을 위해 자신의 야망을 희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위해 세상을 재편하는 주권적 집행입니다. 이러한 전체성을 획득한 자는 타인의 변덕스러운 애정에 목매지 않으며 마치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 없이 존재하며 자신의 제국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정의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갈망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유혹 대신 내면의 명료함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낭만적 망상과 비굴한 헌신이라는 그림자를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고요한 통찰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권위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본능 지배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교묘한 조종과 생물학적 덫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부동심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환상 너머의 실체를 장악하고 스스로 법이 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켰던 거대한 망상의 장막을 걷어내고 절대적인 위엄의 왕좌에 오르는 8가지 주권적 법칙을 함께 완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의 생물학적 기만에 속아 방황하는 나약한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은 본능의 각본을 읽고 간접적 권력을 간파하며 환상 너머의 실체를 장악한 위험 있는 의식의 정복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주권적 자아를 깨우고
당신의 관계를 의식적인 통제 아래 두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해방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더 이상 환상을 쫓지 않으며 오직 나의 진실로 나의 제국을 통치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이제 당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흔들림 없는 명료함과 압도적인 권능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전설을 시작하십시오.